김대호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시험 부동산학개론 27번을 풉니다. 27번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주택금융에 관한 문제가 금융론 5문제가 나오는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해서 맞추시기 바랍니다. 금융론 이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은행에 관련된 이론이기 때문에 일반 상식적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부동산 금융론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상품을 전부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금융론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중요하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내가 동업자로서 참여해서 이익을 배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익을 배당받는 것을 지분금융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것을 투자해서 원금과 이자를 받는 것을 부채금융이라고 그러고, 자, 돈을 끌어들이는 방법은 동업자로 참여시켜서 이익을 배당해주는 지분금융이 있다. 자, 지분금융은 동업자로 참여해서 이익을 배당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인트 벤처, 동업한다는 거죠. 조인트 벤처, 부동산 신디게이트 또는 컨소시엄,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겁니다. 주식 공모, 부동산 펀드, 부동산 투자 회사가 지분금융으로 동업자로 참여해서 배당을 주는 방식입니다. 자, 지분금융 첫째 조인트 벤처, 두 번째 부동산 신디게이트, 컨소시엄 방식, 세 번째 주식 공모, 네 번째 부동산 펀드, 다섯 번째 부동산 투자 회사 방식이 있다. 두 번째는 돈을 빌려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이죠. 이걸 부채금융, 채권금융이라고 그럽니다. 자, 주택저당채권 또는 저당권 설정 또는 주택저당 담보부 증권, 자산담보부 증권, 신탁증서, 회사채 발행, 토지상환채권, 주택상환채권, 프로젝트 금융, PF 금융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것을 돈을 빌려서 원금과 이자를 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걸 부채금융 또는 채권금융이라고 그럽니다. 부채금융, 채권금융에 해당하는 거 주택저당대출, 저당권 설정, 주택저당 담보부 증권, 자산담보부 증권, 신탁증서 금융, 회사채 발행, 토지상환 채권, 주택상환사채, 프로젝트 금융, PF 금융, 이런 것을 돈을 빌려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 부채금융이라고 그럽니다. 또는 채권금융이라고 그래요. 자,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반드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운데 포함되는 것, 모든 요소를 포함되는 것을 메자닌 금융이라고 그럽니다. 후순위 대출,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 세 가지는 메자닌 금융으로 지분금융도 되고 채권금융도 되는 방식, 메자닌 금융이라고 그럽니다. 후순위 대출,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자, 이런 지분금융, 채권금융, 메자닌 금융 해당하는 유형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택소비금융의 목적은 국민주거복지, 생활안정, 주택경기, 주택가격 조절기능, 주택 구입 능력을 제고시키는 거죠. 돈을 빌려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자 금융, 주택 소비금융에 있어서 주택시장이 침체가 됐다든가 거래가 부진한다든가 주택가격이 급격한 하락에 대처할 때는 금융을 확대하겠죠. 소비금융을 확대합니다. 이자를 인하하고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죠. 아주 평이한 상식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주택시장이 과열됐을 때, 주택거래가 급증됐을 때 주택가격이 급격한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금융을 축소해야겠죠. 돈을 빌려주지 않아야겠죠. 금융을 축소,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시켜서 수요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주택 경기를 안정화시켜야겠죠. 자, 우리가 주택 도시기금 하는 것은 국민주택 건설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도시적은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라고 그래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구입에 출자나 융자를 해주는 방식을 주택도시기금이라 그런다. 자, 이런 상식적인 문제를 보고 27번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문제를 접근합니다. 1번 정부는 주택소비금융의 확대와 금리 인하, 대출 규제 완화, 요 돈을 많이 빌려주는 거죠. 소비금융의 확대, 금리 인하, 대출 규제 완화,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처하는 게 아니라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대처하는 거죠. 자, 주택이 구입이 잘 안 되니까, 거래가 지금 잘 안 되니까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대처하려면 금리를 강화해야겠죠. 자,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대처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정답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비금융의 확대와 금리가 인하, 대출 규제 완화는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대처해서 돈을 많이 풀어야겠죠. 자, 주택가의 급격한 상승이 되면 돈을 걷어들여야겠죠. 금리 인하가 하면 안 되죠. 자, 정답 1번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번, 주택 소비금융은 주택 구입 능력을 제고시켜서 자가주택 소유를 촉진시킬 수가 있죠. 3번, 주택자금 대출의 확대는 거래를 활성화시키겠죠. 자, 대출을 확대하면 당연히 거래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주택 대출의 확대는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그냥 주택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대처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문장. 4번, 주택금융은 주택과 같은 거주용 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대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 상품을 포괄하죠. 자, 5번,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이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구입에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죠. 자, 이런 모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 틀린 거 정답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을 확대한다는 것은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거죠.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거죠. 대출 규제 완화로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대처하는 거죠.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겠죠. 금리도 인상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 간에 말이 맞지 않는 것이 1번이다. 자, 27번 정답 1번으로 기억하시면서 금융이론은 상식선에서 반드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융 이론에서 반드시 자금 조달 방식,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자닌금융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분금융은 동업자로 참여시켜서 이익을 배당해주는 방법이죠. 돈을 끌어들일 때 동업자로 투자자로 모집하는 방법을 지분금융이라고 그런다. 조인트 벤처, 부동산 신디게이트, 컨소시엄, 주식공모, 부동산 펀드, 부동산 투자회사가 지분금융이고, 자, 부채금융, 채권금융은 돈을 빌려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이죠. 자, 주택저당대출, 저당권 설정, 주택저당 담보부증권, 주택자산담보부증권, 신탁증서금융, 회사채 발행, 토지상한채권, 주택상한사채, 프로젝트금융, PF금융, 이것을 채권금융, 부채금융이라 그런다. 자, 지분금융도 되고 채권금융도 되는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을 매자닌금융이라 그러는데 후순위 대출,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매자닌금융이라 그런다. 자, 주택금융에서 돈을 끌어들이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지분금융, 부채금융, 그리고 매자닌금융이 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7번 정답 1번으로 금리가 인하되고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자, 대출을 많이 해서 거래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니까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대처한다 해야지 급격한 상승에 대처한다면 틀린 문장이죠. 자, 27번 정답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 송파구 9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교육원에서 주 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또는 부동산 경매 관련 가치 분석과 권리 분석을 수강하고자 하나 수강 비용이 걱정되는 분은 매주 토요일 우장산역 인근 서울 강서구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에서 무료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김대호 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